안녕하세요. 게임과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통의 루트보다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되긴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는 개인 방송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튜버. 옛날에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리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게임 방송 그리고 스포츠 방송, 요리 방송 등등 진행을 하다가 스포츠 방송 게스트로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규적인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나운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아나운서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아나운서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대부분은 학원을 등록을 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학원에 등록을 하면 발음 교육, 그리고 카메라 교육,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그런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면 너무 예쁘고 멋있고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위축이 되고 기가 죽을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다들 위축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기만의 느낌이 충분히 살아있는 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어 라고 자기의 개성을 찾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아나운서가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구나 축구, 게임 아나운서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경기장에 나가는 일이 제일 많았는데, 축구나 게임은 현장에 나가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 상황이 대충 어떻다,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 이런 식의 현장 리포트나 선수나 감독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배구의 경우에는 리그 정리를 한다거나 프리뷰를 찍을 때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별히 개막전,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할 때는 경기장에 가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팀마다 선호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제가 촬영을 할 때는 매번 경기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매번 가서 그날의 날씨,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지금 하고 있는 AI 페퍼스라는 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프리뷰나 지금 선수단의 컨디션은 어떻다 이렇게 들어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구단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일 오래 했던 리포터가 대구FC 축구단 리포터를 했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팬분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그 현장의 상황들을 방송보다는 인스타 스토리나 구단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번 인스타 라이브로 지금 어때요? 지금 날씨가 어떠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전달해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기상캐스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직접 원고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충의 큰 틀은 있겠지만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고 이런 상황들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계속 붙어서 써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기 직전에 다 적은 다음에 확인을 받죠.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원고로 방송에 들어가요.
그리고 스포츠 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현장의 상황들을 작가님들이 써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서 즉석에서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꼭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질문들 경우에만 구단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팬분들이 주로 봐주시기 때문에 구단이나 팬들이 싫어할 만한 질문은 삼가해야 합니다. 경기와 관련된 예민한 질문들 또한 삼가를 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경기를 늘 즐겨봐야 하고, 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싫어하고 이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도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평소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경기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센스도 갖춰야 합니다. 초반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어쨌든 카메라는 굉장히 많고 이게 옆에 사람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로 봐야 되지? 이렇게 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또 불안해요. 내가 지금 조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되게 불안해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먼저 느껴요. 얘가 불안하다, 얘가 자신감이 없다, 누구보다 먼저 느끼시기 때문에 먼저 자신감이 없더라도 화면 중간을 끝까지 쳐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조금 없어도 화면에 눈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카메라를 봐야 해요? 라고 감독님께 꼭 한번 여쭤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녹화하기 몇 초 전부터 카메라 렌즈를 몇 초 동안은 지그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감독님께서 컷을 외친 다음에도 몇 초 정도는 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끝에 편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끝까지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원고가 길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문단과 끝 문단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원고가 아닌 카메라를 보면서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그리고 클로징을 할 때 대본을 보고 있으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은 외워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고를 외우려고 하면 읽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저건 조금 기계적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단어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당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까먹었는데 뒷얘기는 뭐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포인트 단어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마다 다들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인터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구 구장에 어린이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린이를 인터뷰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가깝게 대준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 친구들도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녀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야기 나누듯이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굉장히 어색해요. 평소에 대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긴장감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것도 인터뷰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가 표정이 굳거나 긴장을 하면 상대는 더 긴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표정을 굳고 당황하고 이렇게 하면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사를 해야 돼요. 이 사람과 바로 방송에 들어가 버리면 친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려면 편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질문들을 할 예정이니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하기로 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경기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저 이거 인터뷰 못 하겠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꼭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져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돼서 정말 현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컨텐츠도 촬영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롤 구단 리포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컨텐츠 중에 하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회식 장소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경기가 지고 이렇게 되면 회식도 거의 초상집 느낌이어서 그 어떤 것도 진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나 게임,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 분위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많이 울리는 장소였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깔끔한 소리만 듣기 때문에 현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소리가 울리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이 시끄러우면 당연히 인터뷰할 때 대답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게임 인터뷰를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자석 부스터 라는 아이템을 써서 이겼다 라는 말을 줄여서 잡으로 이겼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짬으로 알아듣고 짬으로 이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팬분들은 뭐지 저게? 라는 생각으로 되게 댓글 도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전달을 잘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꼭 인이어를 부탁을 해서 대답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인터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보통 방송을 할 때 큐카드 형식의 대본을 주시는데 그거를 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못하고 급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본이 하나가 섞여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 리포터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센스껏 당황했지만 그래도 끝에는 무사히 하고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큐카드가 뭐냐면, 그 방송 같은 걸 보시면 MC분들이 이렇게 뭔가 잡고 진행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종인데 이 안에는 다 대본이 붙어 있어요.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전 골든벨이면 겉에는 도전 골든벨 이렇게만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쪽에 다 대본이 붙어 있어요. 그걸 큐카드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학원에 갈 수가 없는 학생인데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주변 선배들에게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럴 때마다 했던 얘기들이 그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을 뭐 종이 신문이 없다면 인터넷 신문도 상관이 없고 그 신문을 프린트한 다음에 어느 구간에 쉬어야 하는지 이렇게 끄는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발음을 신경 써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 싶을 때는 녹음기를 킨 다음에 쭉 읽어봐요.
그러면 본인이 나 이 부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 부분 다시 하고 다시 녹음해보고 이런 식으로 신문을 많이 읽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이걸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 되게 발전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학생분들은 신문을 프린트한 다음에 문장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끄는 다음에 많이 읽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포터와 아나운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현장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차를 타러 가요. 그 다음에 가는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상대 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오늘 어떤 선수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예상 라인업을 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목록들을 다 짜요. 짠 다음에 도착을 해요. 도착한 다음에 그 팀 리허설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뭐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렇게 팀 전체 리허설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장 인터뷰를 나가요. 그때쯤 되면 이제 팬분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 다음에 경기 직전에 라이브를 해요. 어떤 선수가 나오기로 됐고 날씨는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한 다음에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도중에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열심히 보면 됩니다. 보는 도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메모를 해요. 메모한 다음에 경기 끝나고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되고 퇴근입니다. 퇴근인데 퇴근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촬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야근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끝이 납니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받아요. 아침에 메이크업을 받고 또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한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리허설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춰야 하고 또 어디에 조명이 가야 하고 나는 어디 서 있어야 하고 동선을 맞추는 리허설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어떤 멘트를 치고 이런 걸 하는 그냥 리허설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경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선수 인터뷰를 따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경기장에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와, 너는 그런 것도 해? 라고 할 때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신 여쭤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희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게임 쪽이나 스포츠 쪽을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럴 때 좀 뿌듯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와, 잘한다, 나 이거 궁금했는데 와, 진짜 잘 물어봐 준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성취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요. 스포츠 리포터도 아나운서고 기상캐스터도 아나운서고 굉장히 다양한 직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는 막연하게 처음에는 앵커가 되어야지,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어야지 하는 꿈을 꾸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 색깔을 잘 찾았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잘 되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른 아나운서들과는 다르게 좀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자기만의 색깔과 개성을 꼭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향무취로 그냥 글만 읽고 전달하는 아나운서는 솔직히 AI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을 잘 찾아서 특징이 있는 아나운서가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더 멋진, 저보다 더 멋지고 많은 사랑을 받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 라고 응원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